아, 예. 영상을 두 개를 올려야겠네요. 영상 찍는 중에, 예. 저희 오피스 쪽인데, 차를 좀 빼달라고 해서 급하게 나갔다 왔습니다. 예. 얘기를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주식 투자를 조금 오래 하다가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 개인이 너무 많이 산 주식은 약간 피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식사 좀 오래 하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 작년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가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신용 비율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0.1211 정도 비율인데,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피 1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쪽 합쳐갖고 아마 금액으로 보면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이 공매도 지금 신용장구 들어와 있는 게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전자 요쯤 될 겁니다. 신용장구 금액으로 봤을 때. 물론 삼성전자가 등치가 크니까 조금만 신용이 들어와도 굉장히 금액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잔고 금액도 높고, 예, 그리고 잔고 금액도 높고, 개인이 1억 3천만 주를 지난 1년 약 10개월 동안, 딱 10개월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샀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는 저는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 삼성전자를 왠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유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용 얘기하다가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신용 금액을 보니까 지금 전체 코스피 시장 중에 세 번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적으로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5천억 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신용으로. 5천억 원? 한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래서 주의를 조금 환기를 시키고, 어, 그러면, 예. 제가 좋아하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솔직히 무난하게 같이 이제 쭉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 삼성전자, 그리고 이 LG 디스플레이, 이제 두 개를 조금 제가 비교하면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시총 1위 주식이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비교하면서 어떤 느낌인가 같이 보고 있는데, 역시나 저는 LG 디스플레이 주주니까, 주주, 약간 올라간다는 심정으로 생각을 하고, 주가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요 형태를 도치 형태라고 많이 하잖아요. 요 형태를. 예. 이게 사실은, 어, 보기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예,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거. 왜냐면, 어, 어저께죠. 22일 금요일 날, 주가 지수가 빠지면서, 음, 웬만한 대형주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도 조정을 받으려는 찰나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조정다운 조정샷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보니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잠정치가 나왔었잖아요. 그걸 보니 다른 부분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이 사실은 수익이 좀 낮더라고요. 생각보다 디스플레이 쪽이. 그런데 예상치보다는 좀 안 좋다는 게 디스플레이 쪽은 좀 수익이 괜찮았는데 휴대폰 사업부가 조금 그거 했던 건 환율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율 영향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아주 큰 호조였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 좀 괜찮아서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27일
LG 디스플레이 컨퍼런스 콜이 정확히 27일에 있는데, 그래서 그거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고 얘를 유추하다 보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오늘 어제죠. 어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저께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불구하고 그런 약간 기대감이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4분기 잠적 실적치가 27일 날 나올 건데, 삼성전자가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고 그 기대감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과연 27일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주는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앞서 제가 삼성전자하고 동일하게 2020년 3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3일까지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 예, 개인 부분이 다행히 많이 안 샀어요. 다행히. 그리고 외국인이 좀 많이 샀고요. 그리고 기관은 엄청나게 팔았죠. 예. 기관의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관보다 이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생각을 하는데, 요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산 게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공매도가 많았었는데 이 공매도를 조금 매입을 해서 상환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느낌 하고요. 또 하나는 실적이 따라주기 때문에 더 이상 공매도가 먹을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셀트리온하고는 틀립니다. 현재 전체 신용잔고, 뭐 공매도 부분 전부 다 아주 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은 물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바이오 시밀러라는 뭐 무궁무진한 게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 영업이익이 시총에 비해서 낮다고 하는 바이오 기업들, 제약회사들을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투자 관점에서는 영업이익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 판단을 각자 다 틀리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매도를 했던 거를 이대로 머물 수는 없겠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면, 야, 누가 보더라도 LG 디스플레이의 상승 추세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락률이 사실은 떨어질 때 좀 작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오르고 있어요. 0.27, 1점, 뭐 2% 떨어질 때 올라갈 때 3.9, 2천치 3.52. 그리고 21일날 목요일날 무려 10% 가까이 올랐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날 22일날 조정을 조금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실적 기대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전날 10% 올랐는데 이렇게 또 오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라고 하면. 네. 그래서 나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 제가 LG 디스플레이 한번 그 컨퍼런스 콜을 기다리면서 그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잠깐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우리가 잠깐 마음을 약간 정지시켜 놓은 다음에 시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구라도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주변에 투자 권유를 잘 안 합니다. 네, 저는 투자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투자를 아직까지 많이 안 했던 친구가 500만 원, 300만 원 투자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요. 왜? 정말 주린이라고 하는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귀에 익숙한 회사를 먼저 투자하거든요. 늘 나오는 삼성전자, 뭐 등등등등, 현대차. 그런데 주가가 일단 사고 보유했으면 다 올랐어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LG전자나.
SK나 대형주 위주로 투자했으면 다 올랐는데, 문제는 소액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보면 그 다음번에 금액이 조금 커지고, 그래도 수익을 보면 또 커지고, 투자 금액이 계속 커집니다. 수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주가가 큰 조정이 한번 오면 많은 투자분들이 크게 손해를 보고 500만 원 넣어서 50만 원 10% 수익을 보고 1000만 원 넣어서 다시 또 10% 100만 원 수익을 봤는데, 문제는 300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0% 하면 마이너스 300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는 아직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지금 비투다 영끌이다 해서 신용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 3월 19일 이후로는 주가 지수가, 종합 주가 지수가 지금 2배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테마주만 아니라고 하면 주식이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것만 경험을 해서는 나중에 한번 떨어질 때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원금이 1000만 원인데 신용대출, 뭐 은행대출, 카드대출, 그리고 증권사 대출까지 해서 1000만 원이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수익이 잘 나니까 빨리 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5천 정도, 3천 정도 큰 금액을 주린이 분들께서 처음 시작할 때 투자를 하게 되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어느 분들은 5억, 10억, 20억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원래 투자하던 금액이 5억, 10억, 20억이기 때문에 등락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그거. 그런데 항상 500, 1000, 뭐 이렇게 투자하다가 갑자기 3천, 5천, 1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의 흔들림을 절대로 버티지 못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한 분이 1억을 투자한다고 하고요. 갑자기 장이 좋으니까 여기저기 끌어서. 그러면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정말 크게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변 분들에게 권유 자체는 잘 안 하는데, 단지 투자를 해서 팔지 않을 금액을 투자를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찬성이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팔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경험이 많이 없으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걸 못 참고 못 참고 손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생각했던 영업이익이 안 나오거나 영업이익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회사, 뭐 그런 문제가 있어도 손절을 칠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안 나오면. 그런데 처음부터 투자를 뭔가 트레이딩처럼 투자를 했다가 떨어지는 거에 참지 못하고 팔면,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 우리 그렇게 쉽게 수익을 주지 않더라고요. 항상 보면 좋은 회사를 잘 골라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게 실력인가 봤더니, 제가 느끼기엔 팔지 않는 게 실력이더라고요. 팔지 않는 게 실력인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우리 LG 디스플레이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분들 많을 건데, 개인 비중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23,550원이라는 거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작년부터 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처음 매입 가격이 12,600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저도 많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소액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다시 15,600원 정도? 700원 정도 조금 더 들어왔고, 18,000원대 조금 더 들어왔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저는 안 팔고 계속 조금씩 삽니다. 왜냐면 저는 올 한 해 내내 계속 살 예정이기 때문에 3만 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 한 해.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살짝살짝 음봉이 뜰 때마다 조금씩 계속 매입을 했고, 21,000원대에서도 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서 한 두 군데로 나눠서요, 팔지 않고, 어차피 장기 투자하는 계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주가가 조정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계속. 지금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거든요. 이날 이틀 해봤자 4%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거 조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5%, 6%, 7%이 정도 조정이 혹시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팔지 않고 살 수 있는 살 수 있으려면 이 회사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를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이상은 그런 확신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손해를 보면서 혹시 털게 될까봐 손해롭게 손절을 할까봐 주변 분들한테 또는 주식을 이제 지금 막 하시는 분들에게 권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B2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달리 생각하면 B2 때문에 문제되는 일은 없을 건데 문제되는 건 문제되는 건 시황을 타는 그러니까 테마를 너무 타는 회사들 들어갔다가 손절을 치게 되면 또는 거기서 오히려 또 손절을 못하게 되면 예, 뭐 거기서 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인 분들께서 정말 많이 물려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옛날에 뭐 신라젠, 최근에는 신풍, 그리고 시젠. 특히 시젠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고점을 찍고 지금 쭉 내려왔어요. 한 30% 이상 빠졌더라고요. 과연 시젠이 고점에서 지금 쭉 내려왔는데 다시 거기까지 가서 투자자들이 손실 안 볼 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영업이익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뭐 1000배, 2000배 늘었습니다. 시즌이. 그렇지만 그게 적정 가격이었냐? 그 문제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제가 오늘 좀 횡성수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 투자를 오늘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1년, 5년, 10년 이상을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신용이나 어, 카드 대출하나 여러 가지 대출 프로그램들 그런 거는 조금 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대신에 그런 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갖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융자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급여가 300이에요. 그런데 미혼이에요. 그리고 어떤 대출을 받아갖고 뭐 한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3년 동안 100만 원씩 갚아야 된다고 해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그러면 3천만 원을 먼저 가져와서 투자를 하고 월급 300 중에 한 달에 100만 원씩 3년 갚겠다. 이런 것들은 사람 성향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음, 주식 투자를 해서 방송이나 각종 매체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분들 보면 예, 일반 개인 투자자일 경우에 기관이 아니고요. 기관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큰 돈을 번 분들 중에 신용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레버리지 중에는 당연히 선물이나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이 선물이나 옵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피한다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버리지거든요. 대출 프로그램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대신에 꼭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보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약간 욕심이죠.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제 주위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신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대출 프로그램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루 이틀 투자할 게 아니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문제는 대출 이자가 너무 비쌉니다. 제가 정말 어, 알아주는 뭐 이 사회에서 알아주는 만한 직군에 있어서 신용 대출 이자가 2% 이하다라고 하면 대출 받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저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금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정도 이유로 만약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레버리지를 쓰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 레버리지를 써서 대출을 갚는 금액이 제가 감당할 정도로 빌리고 주식을 안 판다는 가정하에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예상되는 배당률이 3.4 정도, 3.3% 정도 되거든요. 배당률이. 그러면 세금 뛴다고 쳐도 충분히 감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시대 차익을 크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저는 그 정도의 금리로 대출 프로그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출하지 말고 그냥 월급 타고 쓸 거 다 쓰신 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은행 적금이나 넣지 이런 것보다는 투자를 해서 장기간 보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지인이시라고 하면 앞으로 올해 1년 올해 말까지 보고 연수익률 20% 정도 생각하신다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지금 가격에 조정을 받는다고 쳐도 상관없이 계속 매입을 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3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1년이라는 시간 안에 3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3,000원이 싼지 비싼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횡보할 수도 있고 떨어졌다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더 확실한 건 컨퍼런스 콜을 보고 27일 날 그날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위 분들이 혹시 얘기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일단은 컨퍼런스 콜을 본 다음에 주가 움직이는 보고 예, 조금 음봉이 뜰 때마다 조금씩 매입을 하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은데, 리스크는 늘 있죠. 아무리 자기가 확신이 있어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냥 여담인데 기관이 1100만 주나 팔았는데 예, 뭐 슬슬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컨퍼런스 콜 잠정치가 나올 느낌이 나올 때부터 약간 매입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날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연기금도 생각보다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고, 심상치 않다는 조짐은 조금 있어요. 심상치 않다는 조짐. 그래서 일단은 27일 컨퍼런스 콜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그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저 예상으로는 약 4천억 원 정도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 정도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4천억 원 이상 나와주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너무 과도한 대출 프로그램 이용한 투자는 좀 정리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종합 주가 지수가 정말 엄청난 고점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점이잖아요. 언제든지 조정을 했다가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올 한해 종합 주가 지수 제가 3,500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가지 않아요. 3,500까지 중간에 약간 조정하면서 갈 거 누구나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조정 기간에 후회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여유 자금일 때는 안 팔 수 있지만 대출 프로그램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때 못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버티겠지만 혹시 이렇게 갔다가 조금 올라가다 또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 절대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